측량 파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의 대상은 총 13가지거든요. 13가지의 지적 측량의 대상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지적 측량을 왜 하느냐에 관해서 여러분이 일단 정리만 되면 요거 암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지적 측량의 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의에서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이제 이 표현을요, 좀 달리 표현을 적으면, 지적에 관한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거나, 이렇게 표현을 바꾸셔도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도면에 경계선을 그리려고 해요. 그럼 경계선 그리려고 하면 측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측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을 그리거나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문을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도면에 경계선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리려면 뭐 해야 된다? 측량해야 되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 공부의 복구를 볼게요. 복구. 지적 공부가 화제로 없어졌어요. 도면이 화제로 없어졌거든요. 근데 복구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도면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도면을 새롭게 만들려면 경계선 새롭게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그럼 그때 행하는 게 뭐다? 복구 측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신규 등록 어때요? 신규 등록. 공인수면을 매립한 토지가 있습니다. 공인수면을 매립한 토지가 있다면 다시 도면에 경계선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자, 등록 전환 생각해 보세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럼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려면 지적도의 경계선 새롭게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계선을 새롭게 그려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지적 측량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자, 두 번째, 또 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 복원의 목적으로도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 복원의 목적으로 하는 지적 측량 두 가지가 뭐냐면 경계 복원 측량하고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측량이 아니라 도면에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왜 측량을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거나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 측량을 한다라고 일단 이해해 두시면서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를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지적 측량의 성격 이런 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판단할게요.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면을 복구하려면 도면에 다시 측량을 해야지만 도면에 경계선을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전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우. 자, 분할도 마찬가지죠. 자, 분할,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측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토지가 전부가 바다로 되어버리면 경계선을 다 지워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토지 일부가 바다로 될 수도 있죠. 토지 일부가 바다로 되었다면 말소된 부분은 지워야 되지만 일부가 바다로 되었으니까 일부는 남아있죠. 그 일부는 남아있으니까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뭐한다? 그려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저 축척을 뭐로? 고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적도의 도면이 3000분의 1인 도면이 있는데 그걸 1200분의 1인 도면 또는 500분의 1인 도면으로 바꾸려면 500분의 1인 축척에 의해서 다시 경계선을 그려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자, 이 등록사항 중에서 만약에 경계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경계의 오류가 있어서 경계를 바로 잡으려고 해요. 그럼 도면의 경계선 다시 측량을 해서 경계선을 뭐한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등록상의 정정도 경계에 오류가 있을 때는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존에 없었던 어지럽게 놓여있던 필지를 싹 밀어버리고 필지를 새롭게 반듯반듯하게 구획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 뭐한다?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려야 되죠. 이때 행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라고 별도로 측량의 명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3번부터 해서 10번까지 해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리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한다? 지적 측량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때 행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기초 측량. 자, 우리가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황에 가서 측량을 할 건데 측량을 하려면 기준점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그 기준점 설치하기 위해서라면 뭘 해야 한다? 측량을 한다. 이때 행하는 측량이 기초 측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이제 지적 측량의 의뢰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현황에 가서 지적 측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측량에 의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물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행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검사 측량이라고요. 검사 측량.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금방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업지구에서 행하는 측량은 전부 다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근데 사업지구에서 행하는 측량 중에서 유일하게 지적 재조사 사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어떤 측량이 있다라는 겁니까? 지적 재조사 측량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 자, 우리가 지적법에서 무슨 사업, 택지 조성 사업, 도시개발 사업, 노천 정비 사업, 토지 개발 사업, 사업자 나오면 다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냐면 도시개발 사업 등 이 안에 포함이 다 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런 지역에서는 다 무슨 측량을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딱 하나, 무슨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일 때는 무슨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번과 13번이 복원의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자, 보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 행하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한다라는 표현은 비교하여 표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하는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현황 측량이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복원의 목적으로 하는 건데 참고사항으로 조금 부가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17번지 필지고 여기가 18번지 필지예요.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여기가 17번지고 여기가 18번지라면 이 도면에 경계선 그어야 되죠. 경계선 그으려면 뭐 해야 한다? 측량해야 되죠. 그러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서 높고 낮음이 없으면 구조물의 어딜 기준? 중앙을 기준으로 측량을 할 것이고 이걸 기준으로 지적 측량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의 결과물이 나오죠. 측량 성과. 그럼 이 성과를 기준으로 이 도면의 경계선이 이렇게 등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자, 세월이 지나다가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와가지고 이 지상의 담장이 허물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없어졌다면 이 담장을 다시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담장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럼 보수할 때 대충 과거에 있었던 자리에 대충 담장을 보수하게 되면 과거에 있던 경계 담장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담장을 보수할 때는 어떻게 보수해야 될 거냐면, 과거에 지금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이 경계선,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 경계선이 과거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경계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면의 경계선을 지상에 뭐 한다? 복원을 한다고요. 복원. 이렇게. 이때 행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경계 복원 측량이거든요. 그러면 경계복원 측량을 해서 경계를 지상에 복원을 해보니까 과거 담장의 중심은 여기였습니다. 라고 체크가 되겠죠. 체크가 되면 이걸 기준으로 담장을 이렇게 보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복원 측량은 도면의 경계선을 새로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행하는 측량이 뭐다? 경계복원 측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구조물 등의 현황, 그럼 대표적으로 뭐 집, 건축물도 상관없고요.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면에도 이렇게 도로가 표시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상에 있는 이 구조물이나 건축물, 지형지물 등의 현황하고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선의 현황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구조물의 현황하고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선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그거 표시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행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요. 그러면 도면에 이 경계선을 지상에 뭐 시켜서 복원을 시켜 보니까 지상에 있는 현황하고 도면의 경계선이 일치하더라, 불일치하더라.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요. 그럼 지적 현황 측량을 하려면 역시 도면에 있는 경계선을 지상에 뭐 시켜야 된다? 복원을 시켜야 지상 현황하고 도면상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때 행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하고 경계 복원 측량은 도면의 경계선을 새로이 그리기 위해서 하는 측량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복원의 목적으로 행하는 측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적 측량의 대상 몇 가지? 13가지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12번, 13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지구 등에서 행하는 측량은 다 무슨 측량인데? 지적 확정 측량인데 유일하게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행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이다 라고 별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몇 개? 13개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는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 측량을 의뢰한다. 5. 지적 측량은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한다. 5. 검사 측량을 제외한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의 의뢰를 받은 때는 기간, 일자, 수수적은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그다음 신규 등록, 등록전화 합병 등을 할 때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여기에 합병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죠. 합병은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면의 경계선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지금 대상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지적 측량 절차거든요. 지적 측량 절차. 이 절차에서 잠시 후에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출 문제에 넣은 것은 5번 지문 확인하셔라 라고 넣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 33의 기출 문제.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로서 틀린 것은 그럼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 찾아보라는 겁니다.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가 무슨 측량? 기초 측량이라고 했고요. 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가 무슨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는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죠. 정답 3번이라고요. 선생님, 금방 지상 건축물 등의 이 현황이라고 나왔을 때 지적 현황 측량 아닌가요?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이거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요. 그래서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는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할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자, 이때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일부가 바다로 되었을 때는 측량해 줘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을 할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럼 이때는 뭐의 정정이겠다? 그렇죠. 경계의 정정일 때는 측량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그래서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이때 행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란다라는 거, 요 용어의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예상 문제를 좀 볼까요?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현황 측량이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행하는 측량이다. 5. 기초 측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이다. 5. 신규 등록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 있을 경우에 행하는 측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은 신규 등록 측량이 아니고 무슨 측량이라고 했죠? 그렇죠.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 측량이란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그 측량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행하는 측량이 검사 측량. 그 다음 경계 복원 측량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이 경계 복원 측량이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기본 용어 13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거였네요. 자, 그 다음 지적 측량의 방법 및 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